자, 두 번째 시간은 뇌혈관 질환과 심질환의 모든 것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질병 중에 여러분들은 두 분 중에 한 분은 다 암, 뇌심으로 사망하실 거예요. 팔자소관입니다. 두 분 중에 얼굴 마저 보시고 가위바위보 친 사람은 암, 뇌심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 특약 부분에 관련된 공부를 우리가 조금 하는 겁니다. 질병에 대한 공부를. 특징이 있죠. 해보겠습니다. 그게 이렇게 신장질환과 뇌혈관 질환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신장질환에 대해서 먼저를 해보면요. 운전을 하던 어느 날 소리 없이 찾아왔다. 가다 보니까 이게 차가 멈춰가지고 크게 중앙적으로 뇌졸중의 원인으로 지목된 것은 심장에서 날아온 혈전. 산책을 하던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왔다. 난 뭐 늙어서 그런 줄 알았지. 막혀서 그렇게 0.3mm가 되도록 그렇게 좁아진지 난 꿈에도 생각 못했죠. 좁아진 심장의 판막이 실신을 불러왔다. 예고 없이 닥친 가슴 통증과 호흡 곤란. 답답해. 이게 이 가슴이 그렇게 아파서 그런지. 역시 좁아진 심장혈관 때문. 모두 나이가 들면서 겪게 되는 심장 질환의 하나다. 심장 질환은 굉장히 이게 정직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 10대, 20대는 거의 안 생깁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빈도가 굉장히 증가하죠. 나이가 들수록 올라가는 거, 이거는 뭐 막을 수가 없는 그런 위험 문제죠. 한국인 사망 원인 2위, 심혈관 질환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위험 인자는 바로 노화. 심장이 망가지는 순간 우리의 건강도 무너진다. 나이든 심장에 소리 없는 고민에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자, 첫 번째 심질환은요. 만약에 가족력이 있는 분들이 있다, 요거 관련돼서 가정된 분이 있다 하시면 심질환은 사망보험금과 바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사망보험금에 대한 검토가 동시에 들어가야 돼요. 뇌질환은요. 간병이 무조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팔자소관이. 신장질환은 보통 발견되면 아침에 사망한 채로 발견되고요. 뇌질환은 의식불명으로 발견됩니다. 무조건 간병비라는 것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뇌질환 관련된 어떤 가정력이 있다고 하시면 간병비 부분에 대해서 어필은 무조건 껴팔기가 아니라 이렇게 무조건 같이 검토하시라 제공을 해야 돼요. 검토하시라. 심장질환 무조건 사망보험금 검토하셔야 돼요. 자, 신장질환은 보통 진단하시면 사망까지 대략 한 10년 걸립니다. 평균입니다. 요즘 세월에 심장질환 걸리면 그거와 같이 그냥 살아가는 거 아니라 생각할 수 있지만 의사들이 볼 때 평균적으로는 10년 안에 10년이면 사망한다. 치매 처음 발견된 거 10년 정도, 12년 정도 사망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왜 뭐와 심장질환 방금 전에 나왔지만 뭐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 나이 든 것과 관련돼 있어요. 우리가 성인이 된 거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아기는 안 걸려요. 잘. 근데 내가 적당히 됐다. 이 4학년이 접어들기 시작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미 몸에서 여러 가지 변화가 이미 일어나고 있는 거죠. 피할 수 없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한 방에 온다는 겁니다. 한 방에. 인지하는 게. 자, 보시면 우리나라 한국인 사망인 1위부터 5위까지입니다. 한번 맞춰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자, 보면은 2위, 3위, 전 연령대 3위의 치명적인 질병이 뭐냐면 심장질환입니다. 세 번째가 KM이고요. 그 다음에 뇌혈관 질환이에요. 그러니까 암, 심, 뇌는 그냥 뭐 우리 사망 원인의 절반 이상 차지한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이 나이대별로예요. 30대까지는 1위가 자살입니다. 그 이유는 1위는 다 암, 그 다음에는 심장질환이에요. 그 다음에 뇌혈관 질환. 이런 정도 순입니다, 보통. 그 다음에 기타 나머지예요. 그게 근데 막대결을 보시면 압도적으로 차지합니다, 압도적으로.
자, 보시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람보다 심정지로 사망하는 숫자가요 7.7배, 거의 8배가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그 발병률을 보시면 저기 써있죠? 급성 심정지가 38점, 위암보다 많아요. 위암으로 돌아가시는 것보다 훨씬 많고요. 남자가 여자의 2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여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마 이런 것 중에 하나일 겁니다.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할게. 귀찮은 잔소리만 들어. 병원 한번 가봐. 아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할게. 이 정도로 생각하는 남자들의 성향상. 진짜 죽을 것 같이 아파야 병원에 가는데 그거는 늦다 이거예요. 늦다. 그 사전 기후 같은 게 있죠? 가슴이 이렇게 약간 콕콕콕 하다가 괜찮았다가 아팠다가 계속 아프면은 병원을 가는데 괜찮아. 가슴이 이렇게 두근두근 하는 게 들리는 것처럼 느껴졌다가 괜찮았다가 그것이 상당 기간 반복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뒷목 잡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한국인 사망 원인 2위 심혈관 질환. 열간이고 답답하게 싸우는 거라. 그래서 소리 친구들도 주저앉았어요. 주저앉아갖고 있다가 그냥 엎드려서 동맥경화로 꽉 막힌 혈관, 과도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이 심각한 혈관 질환을 유발한다. 이상지질 혈증이 왔을 때 적어도 5년이나 10년 이내에 심혈관 질환이라고 할 수 있는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이 생길 위험이 많게는 최소한 2배 이상 또는 4배까지 올라가실 수 있다는 수용성 섬유소 같은 것들이 많으면 그런 지방산 흡수가 좀 줄어들거든요. 혈관 질환의 예방과 치료를 위해 당신의 혈액 속 지방 성분에 주목하라. 우리 몸의 심장이 뿜어내는 혈액은 1분에 5-6리터에 달합니다. 심장 근육에 피를 공급하는 혈관이 바로 이 관상동맥인데요.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이 혈관이 완전히 막히면 심장으로 혈액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해서 심장 일부가 괴사됩니다. 심근경색이 발생하는 건데요. 수도관이 오래되면 녹이 슬고 이물질이 쌓이는 것처럼 혈관의 가장 안쪽을 덮고 있는 내막에 찌꺼기가 쌓이게 됩니다. 이 물질의 정체가 바로 콜레스테롤인데요. 혈중 콜레스테롤의 농도에 따라서 심장질환의 위험이 달라집니다. 네. 처음에 시작은 뭘로 오냐면 혈관 수치가 달라지죠. 그래서 고지혈증이라고 말하는 콜레스테롤 수치와 중성지방의 수치 이런 것들이 혈관에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차이가 나면 내 몸이 동맥경화가 시작하고 있구나라고 인지해야 되는데 그냥 피의 수치는 수치로 불가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혈관 내벽에 이제 쌓이고 있구나. 그분이 오시고 계시구나라고 알아야 되는데 하루아침이 아니라는 게 문제인 거죠. 자, 고위험, 심장질환의 고위험군이 있는데요. 당뇨병,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거기에 주변에 있는 게 뭐냐면 흡연과 음주와 비만. 전부 다죠, 뭐. 삶입니다, 삶. 네, 이거예요, 이거. 당뇨병이 있는 경우는 관상동맥의 위험질환이 한 2-3배에서 4배까지 증가하고요. 고혈압이 있는 경우는 5년 빨리 시작합니다. 남들보다. 이상지질이 있는 경우는 17배. 왜냐하면 전후맥 콜레스테롤이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주 원인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주 원인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흡연, 음주, 비만 같은 이유로 혈관 내벽에 스크라치가 납니다. 거기에 콜레스테롤이 처박히고
대식세포가 먹다가 뱉어져 죽어요. 그게 뭐다? 동맥경화예요. 근데 그거는 무엇을 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몸에 들어서 많아진 이 콜레스테롤은 주로 사용되는 게 어디 사용되면 성호르몬과 그 다음에 세포막을 만드는 재료로 써요. 우리 몸에서는 그거 말고는 쓰인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성장기에는 상관이 없어요. 뭐냐면 세포 분열도 많아야 되고 세포막 재료라든지 성호르몬도 계속 만들어내고 하는데 이제 어느 정도 성인이 되고 나면 성호르몬 만들어내는 것도 이제 조금 힘들어져. 이제 그만할 때가 돼서 점점 좀 줄어든단 말이에요. 20대 초반을 점적으로 줄어들죠. 그러면서부터 이제 그 소위 말해서 3학년 4학년이 되면은 그 혈관 수치가 높아지는 이유가 쓰일 데가 없어서 그래요. 그러면 우리 음식이라든가 기타 이런 걸 우리 몸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게 갈 데가 없어. 그럼 어디가 쓰여지거나 배출되는 것도 아니고 그럼 어떻게 돼? 혈관을 떠돌죠. 혈관 내부에. 그래서 수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럴 때 외부적인 요인, 흡연, 음주, 비만 이런 거에 외부적인 요인으로 혈관 내벽에 스크래치가 딱 생기면 그 콜레스테롤이 거기에 딱 처박힙니다. 그럼 대식세포가 없애야지. 거기서 먹어요. 너무 많으니까 배 터져 죽어요. 먹고 터지고 먹고 터지고 그 모인 게 노랗게 쌓이죠. 그게 죽상경화고 동맥경화예요. 그러다가 또 그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혈관 스크래치가 딱 생기면 그 죽상경화가 외부로 딱 노출됩니다. 혈관 내로. 그러면 우리 몸은 그게 출혈이라고 판단해요. 그 자리에 그래서 우리 피딱지 생기는 것처럼 거기 그 자리에다 그걸 확 막습니다. 근데 죽상경화 때문에 내부가 좁혀져 있는데 피딱지가 확 만들어지면 어떻게 돼? 막히죠. 그놈이 심장에서 생기면 심근경색, 뇌에서 생기면 뇌경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골든타임 안에 빨리 가서 위치를 찾아야죠. 그래서 주로 뭐예요? 이 허벅지 있는 곳에서 혈관을 뚫죠. 정맥을 뚫고 그 우리 스텐트 사비스라는 그 혈관을 막 넣습니다. 그리고 방사선으로 그 색깔 있는 걸 쏘고 사진을 찍어요. 그러면 하얗게 가다 말고 딱 어디 멈춘 곳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놈이 쫙 들어가가지고 끝에다가 스프링 얇은 핀처럼 생겼는데 이걸 놓으면은 촥 이렇게 펴집니다. 그 놈을 물고 들어가요. 그 자리에다가 그걸 촥 놓는 거죠. 혈전이 많이 있으면 그걸 뽑아내거나 형태를 띱니다. 그게 뭐다? 스텐트 삽입술. 이해요. 자, 진단으로 사망까지 10년이라고 했어요. 자, 평균 진단 연령이 53.7세입니다. 이거 시작한 게. 그럼 10년이면 언제? 64세면 돌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직 심장질환은 계속 우상향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발병률도 우상향하고 있고요. 진단율도 우상향하고 있고요. 비용도 우상향하고 있어요. 왜 많아지니까 당연하죠. 근데 뇌혈관 질환은 그래도 뭐랄까요? 이게 수평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그 연도별 그 통계 수치를 보면 횡보를 하고 있는데 심장 질환하고 암은 아직도 계속 우상향하고 높아지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자, 경제활동기의 남성에게 더 위험한 급성심근경색증이라고 되어 있죠. 예. 여성에 비해서 보통 남성이 3.6배가 높아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직장 생활에서의 뭐 음주, 흡연 문화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건데 아마도 저렇게 계속 지금 많아지고 있고 일단은 여자보다는 남자가 조심해야 되는 병이에요. 그래서 한 번에 남성분들 보통 이렇게 가시죠. 심장부에 잡고 이렇게 됩니다. 보시면 주 환자 연령대 환자가 50대, 60대, 70대예요. 근데 80대에는 왜 없을까요? 네, 그렇죠. 심장 투병하고 다들 가셨어. 그래서 80대 발병한 사람 별로 없는 거예요. 80대 발병하면 그 뒤로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그것 때문에 돌아가셨는지 다른 원인이 돌아가셨는지가 구별이 잘 안 돼. 뒤섞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문제가 되는 거는 50대, 60대, 70대. 왜냐면 아마도 시작은 40대 중반부터 시작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몸 관리 이런 것들은